안녕하세요.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네. 입춘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춥죠. 네. 야, 오늘 아침에 저 방송 보는데 무슨 눈발이 그렇게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요. 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날리는데 네. 이런 날씨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춘래 불사춘이다. 봄이 와도 봄이 안 온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새해 첫 저희 건강 플러스부터 방송이 참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자가 나왔습니다. 예, 요새 참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 발표를 했는데요. 골절 환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 한번 왜 그 뼈가 다치고 나면 우리가 뼈가 붓는다는 표현하죠. 그렇죠. 뼈가 아무는데 걸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잖아요. 싶어요. 이 나이에 뼈 부러지면은 붓지도 않아 막 그러니까요. 딱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골절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어르신들 더 많이 괴롭히는 질환이 있어요. 어떤 거요? 척추관 협착증. 이것 그렇죠. 때문에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제 겨울이면 더 심해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달려라 병원 정호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희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에서는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화 6938-166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하신 정호석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또 상품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과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할까요? 네, 원장님과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달려봐야죠. 네. 자, 대표적인 이제 허리 질환 하면은 뭐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 이제 두 가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 협착증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은 쉽게 말하면은 척추에 이제 퇴행 변화가 오죠. 나이가 드시면 퇴행 변화가 오면은 척추 내에 있는 이제 신경 통로가 있어요.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그 통로가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게 되면 이제 실제 신경이 눌리게 되고 혈관도 이제 압박당하면서 이제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신경입니다. 그게 이제 위쪽에서 내려갈 때 이제 넓은 공간을 지나가다가 아래쪽에서 저렇게 이제 좁아진 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척추에서 이 신경 통로가 어떻게 보면은 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병목 현상이 벌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더 자세한 사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진 보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실제 제가 뭐 환자분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옆면 영상인데요. 사람을 옆에서 쳐다봤을 때 저기 빨간 표시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저기가 이제 실제 협착이 있는 부위고 위에 이제 넓은 공간에서 이제 회색으로 된 이제 신경이 천천히 내려오다가 저기 이제 표시된 부위에서 이제 확 눌리게 되죠.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오른쪽은 이제 단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실제 이제 삼각형 공간이 조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증상이 일어나게 되죠. 네. 뭐 지금 보니까 무슨 그 설에 그 정체되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뻥 뚫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상적인 어떤 척추관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한번 주시죠. 지금 나왔네요. 좌측에 보면은 이게 정상 척추관이고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제 세모난 이제 삼각형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저 삼각형, 거꾸로 된 삼각형이죠. 그 공간이 실제로는 좀 넓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는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협착된 척추관을 보시면 이제 삼각형 공간이 좁아지고 그 여유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짙은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500원짜리 동전이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모양을 보니까 정상적인 척추관은 저 삼각형 안에 슈퍼맨이 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봐주실래요? 갑자기 멀쩡했던 얼굴이
맞아.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 500원짜리가 50원짜리가 됐을 때 이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사진 보셨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왜 발끝이 저리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똑같이 허리가 아픈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는 이제 협착증이 있으면 네. 허리만 아프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통은 허리도 기본적으로 아프지만은 네.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주로 이제 엉덩이 쪽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좀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로는 이제 특징적으로 걸을 때 증상이 아주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걷다가도 앉았다 쉬었다 가고 예.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표현을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특징적이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주 또 심해지면은 걷는 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예. 심지어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예. 감각 저하 현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협착증 증상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보면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은 보면은 오히려 난 좀 걸으니까 좀 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오래 네. 좀 걸으면은 좀 보니까 증상이 좀 달라요. 네, 네. 두 가지 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둘 다 허리도 아프고 또 심지어 다리도 땡기고 아프고 하는 예.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조금 감별을 조금 해볼 수 있죠. 네. 보통은 이제 협착증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신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신경 통로가 이제 수도관 파이프가 이제 동그랗게 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죠. 네. 전반적으로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 파이프가 쉽게 말하면 좁아지지는 않는데 예. 뼈하고 뼈 사이에 저렇게 이제 보시면 연골이 있는데 예. 연골이 탈출되면서 신경만 눌리는 거죠. 좁아지지는 않고 그런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연세, 연령대도 조금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50대 예. 이상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한테 보통 발생이 많이 되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대에서 한 40대 젊은 분들한테서 이제 발생이 되죠. 예. 그리고 또 허리를 굽힐 때 이제 또 감별 포인트가 좀 있는데 예.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를 굽히면 이제 신경 통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증상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게 되면 디스크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뭐 누운 자세에서 예.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릴 때 예. 통증이 보통 협착증에서는 없는데 예. 디스크 환자분들은 다리를 올릴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증상 놓고 보니까 네. 제 친구 기억이 나요. 친구가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세면대에서 세수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갖고 허리를 숙여서 세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처음에 이러면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아버님이 툭 치시더래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래서 네. 넌 젊은 놈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비키라고 그러면서 아버님은 난 멀쩡한데 이러면서 세수를 하다가 아버님은 이제 드는데 쉬는 게 힘들고 이제 그게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경수 씨 친구 정도면 한 20대일 텐데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제 친구 20대인데 20대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의 노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많으시죠? 전화 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6938-1666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026938-1666 네. 크게 번호가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새로운 뭔가 지금 화면이 네. 하나 들어갔네요. 깜짝 예. 놀랐어요. 아유, 잘생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모델들 참 괜찮네요. 빨리 바로 다음 질문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네. 과거에는요, 이제 허리 아프다, 척추관 협착증이다 하면은 수술을 떠올렸었잖아요, 원장님. 실제 현업에서도 그러셨을 네, 텐데 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어떤 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수술보다는 요즘에 비수술 치료 방법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고 환자분들도 예. 또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뭐 네. 약물 치료도 하고 예. 물리 치료도 하게 되고 예. 또 일반적인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많이들 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좁아진 신경 척추 내로 이제 실제 이제 주사 약물 같은 것도 주입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신경 주사요법이라고 하고요.
또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 주변에 유착도 같이 박리하면서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신경 성형술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저런 치료법들이 뭐 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쭉 이제 병원을 가시면은 디스크가 있어서 가시거나 협착증이 있어서 가시면은 이제 많이 받는 이제 치료 사례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한계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이상의 어떤 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좀 어떤 시술법들이 또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비수술 기존의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맞는데 조금 협착이 심하거나 이렇게 치료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서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좀 단기간 효과, 치료했는데 금방 다시 아프고 장기간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협착이 심한 분들한테서는 신경 주변에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유착 박리를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기 어려운 점이 또 있었죠. 그리고 또 실제 협착이 된 공간을 물리적으로 좀 넓히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좀 단점이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목된 구간을 이게 확장을 해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물리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 한계를 이제 보완한 치료법이 요즘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풍선. 맞습니다. 풍선 확장술이란 건 어떤 시술인가요? 네, 뭐 들으시면 좀 신기하실 텐데 비교적 뭐 최근에 소개된 방법이거든요. 저 사진이 좀 나오나요?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나오네요.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렇게 뭐 이상한 카테타가 하나 있고 튜브 같은 게 있고 끝에 이제 투명한 이렇게 풍선이 하나 있죠. 저 풍선이 사실은 줄었다 확장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튜브를 이제 실제 좁아진 척추 신경 통로에 넣고 좁아진 곳에서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키면 그 좁아진 공간이 실제 주변에 유착이 박리되면서 이제 넓어지죠. 그래서 이제 유착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의 공간도 확장을 시키면서 협착을 이제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카테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빈 공간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확장도 하고 약물도 투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선으로 앞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500원짜리 크기가 50원으로 됐던 걸 다시 이제 500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거죠. 목적으로. 그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준다라는 건데 물론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도대체 어떤 시술일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척추관 풍선 확장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이제 시술 장면입니다. 이제 그 카테타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넣거든요.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넣고 이제 병변 위치까지 이제 올린 다음에 유착을 박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풍선을 이제 넣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영상이 나오네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넓어지죠. 그러네요. 저기 이제 좁아진 곳에서 풍선을 이제 부풀려 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지금 조영제라고 한 게 이제 들어간 모습인데 조영제를 넣고 넓어진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약물을 넣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지금 기존의 그 비수술 치료의 한계를 많이 보완한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최근에 소개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그림 보니까 풍선이 그 끝에 왜 그 아이들 그 비눗방울 그 놀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어서 저거 누르면 팍 커질 것 같은데 뭐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 안에 가서 그렇게 벌려줄 수 있는 저게 그 정도의 힘이 있나 보죠. 원래 실제 저게 척추에서 개발된 기구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원래는 저 목적이 혈관에 혈전이 있는 분들 그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저거를 척추에 이제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혈관에서 쓸 정도로 사실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터지지도 않고 저거를 막 부풀린다고 해서 주변에 뭐 신경이 많이 다치거나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우리가 봤었던 그 풍선 확장술이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실제 이제 협착증 아까 보셨던 그런 비수술 치료들이 사실은 좋은 치료는 맞는데 이제 한계점에 부딪힐 때 조금 치료하기 어려운 심한 이제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기존의 이제 신경 주사 치료나 신경 성형술 그리고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난치성 협착증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기도 한데 뇌과적인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적용하거나 또 개인적으로는 또 수술이 또 두렵거나 또 부담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이제 이런 풍선 확장술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효과를 조금 더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 확장술의 효과들. 네. 이제 풍선 확장술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 기구를 개발한 서울의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요 치료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제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논문 발표에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경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통증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감소가 되는 거는 맞다. 그다음에 이제 요통 기능 장애 지수라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을 할 때 뭐 앉거나 걷거나 서거나 잠을 잘 때 왜 힘들거나 좋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애 지수가 현저하게 3.5배 정도 감소하더라. 그런 게 있고 또 협착증 환자분들은 제일 문제가 이제 걷는 거거든요. 걷는 게 힘든데 이제 걷는 거리가 실제 한 3배 정도 향상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 또 이제 장점이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협착된 공간을 풍선 확장을 해가지고 넓혀주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한 98% 정도는 협착된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026938-1666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할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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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잘 안 들리시나 보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7이요. 아, 50대 이제 후반 접어들고 계시고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지금 어디 협착증이 있으세요? 저는 협착증이라기보다는 일을 조금만 해도 오른쪽 허리에서 엉덩이 사이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요 이렇게 한참 뒤로 허리를 젖히면서 젖히고 한참 있죠. 아이고 하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앉고 그래요. 하고 일을 안 하면 이제 좀 괜찮아요. 일을 안 하시면 괜찮으시고요. 그럼 최근에 병원 가서 치료받아 보신 적은 없으세요? 어머니 검사를 받아 보시거나? 치료 받은 적은 있죠. 예. 어떤 치료들을 받으셨어요, 주로? 이렇게 그냥 물리치료 정도 그런 물리치료 정도만 받으셨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좀 증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좀 몇 가지 여쭤보실 겁니다.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머님 그 증상 시작된 게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글쎄, 딱히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않고요. 그래도 상당히 좀 됐는 것 같은데요. 아, 혹시 걸을 때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도 통증이 좀 많이 내려오시는 편이세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심하지는 않으시고 주로는 보니까 허리에서 엉덩이 사이에 걸쳐서 통증이 좀 있으시군요. 예, 오른쪽에서 허리에서 엉덩이 사이에 오른쪽인데 이제 뭐를 많이 들었다 놨다 이제 막 했을 경우에 네네, 힘을 썼을 때 그럴 때 이제 일어날 때 이제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일어날 때 이제 좀 힘들고요. 네네. 앉을 때도 좀 힘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할 때도 많이 불편하세요? 많이 굽힐 때는 많이는 굽혀나지 하진 않는데 일어날 때 더 힘들죠. 아, 앉았다 일어나실 때 힘드시군요. 정확한 진단은 받아보신 거는 아직 없으시네요, 병원에서. 아,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협착증 증상은 아니세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할 때는 허리 통증도 있지만은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좀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아니시고 또 걷는 데는 또 지장은 없으신가요? 걷는 데는?
예, 걷는 데는 그렇게 뭐 크게 제가 불편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네네. 뭐 쉬었다 가거나 앉아서 쉬었다 가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죠?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오른쪽 허리가 이제 밑에 정도로 밑에쯤 일을 많이 했을 때. 네네네. 일을 많이 했을 때. 일을 한번 하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빡하니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죠.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 안 펴지죠, 허리가.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협착증 증상은 아니고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허리에 이제 퇴행 변화가 오면은 허리에 이제 디스크 연골도 이제 퇴행 변화로 인해서 많이 닳고 허리 뒤쪽에 보면 후관절이라고 하는 구조물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관절도 있습니다. 관절 허리에도 그런 관절이 퇴행 변화로 변성이 되거나 변화가 오면은 압력을 받는 자세에서는 통증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 제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이제 검사도 좀 해보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뭐 약을 드시든지 물리치료를 하시든지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든지 또 주사 치료 같은 것도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안 좋으시면은 그냥 좀 견딜만 하시면은 자꾸 이제 요 정도 그냥 물리치료 선에서 다들 이제 좀 어떻게 해결을 보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좀 검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검사부터 좀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본적인 드네요. 원인을 찾으셔야겠네요. 네. 그죠?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 또 이어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고요. 예. 네, 우리 전화 주신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기 68이요. 네, 60대 후반이시고. 어떻게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허리가 뭐 평상시 좀 아팠는데 3년 전에 저기 울릉도에 여행을 갔다 왔다는데 왼쪽 다리가 붓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 4번, 5번에. 예, 그래가지고 다리는 치료하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한약방에 가서 교정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릎은 아픈 건 90%가 나섰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허리는 일만 안 하면 안 아파. 네. 예. 근데 무릎팍 밑이 있잖아요. 네네네. 무릎팍 밑으로 시려온 거예요. 이제 시려오면은 제가 이제 걸을 때는 괜찮아. 예, 의자에 앉았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의자에 앉은 일이 있으면 요즘 토시 있잖아요. 그걸 해갖고 가서 오래 앉았으면 이제 그때는 저리는 거예요. 요 부분이 허리로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지금 무릎 밑이 좀 많이 시리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허리에서 기인한 건지 아닌지 알고 싶다고 이제 그러시네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협착증 환자분들이 이제 다리 저림 증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 말초신경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리에 이제 말초신경 질환이 있어도 이제 같이 다리가 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걸을 때는 별로 또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협착증은 걸을 때 심해지고 앉아서 쉬면 사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말씀만으로 들어봐서는 사실은 협착증보다는 말초신경 문제 쪽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세요. 오히려 쉬어도 증상이 계속 저림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감별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실제 병원에서 실제 협착증이 있는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초신경이 문제가 있다고 추정될 때 하는 근전도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를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감별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검사는 뭐 구분할 수 있는 검사는 간단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고요. 지금 원장님의 의견으로는 말초신경 쪽에 좀 문제가 좀 더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 연결이 됐고요.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64세예요. 60대 이제 중반 되셨고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허리 수술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종아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안 좋고요. 네. 무릎은 지금 퇴행성 관절이라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고.
허리는 종아리가 아프고 또 여기 엉덩이 밑으로 네. 옆백다리라고 나요? 예. 허벅지 뒤쪽이요?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많이 아파서 오른쪽이 종아리가 특히 많이 아파요. 예. 그래서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예.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그래서 잘 안 걷고 주로 자전거 타거나 그냥 차를 타고 다녀요. 걷는 게 불편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예, 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시고 좀 질문하시는 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 2010년도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네, 어떤 수술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예, 협착증 수술하고 4번, 5번인가? 네, 이렇게 나사를 끼워갖고 조이는 수술을 해. 고정술 하셨네요. 고정술. 예. 그거 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셨다가 다시 아프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퇴원을 해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도 안 나고 네. 막 허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네네네.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수술 받았던 병원을 갔더니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다 한 달 정도 했는데 재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무서워서 재수술 안 했어요. 네. 그 저림 다리 아픈 증상이 그 수술 직후부터 계속 있었나요? 아니면 좀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신 건가요? 아니 계속요. 계속.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치료는 특별히 받으신 거는 없으십니까? 지금은 안 받고 무릎이 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관절만 제 무릎 때문에 하는데 어저께도 병원에 갔더니 이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는 그래요. 협착증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술 직후부터 이제 계속 아프셨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계속 이제 남아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도 협착증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일단, 진단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수술하기 전에 혹시 4번, 5번을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부위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보통 척추 감염을 좀 보통 말하는데 그거는 어머님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사실 의사 표현이 그냥 감염을 말하는 건지 그냥 통증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근데 실제 고정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일 확실하거든요. 수술 중에서는 이제 척추관을 제일 정확하게 넓히고 문제 있는 곳을 고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증상이 계속 남아 있다면 이제 그런 다른 부위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수술은 다 잘 됐는데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계속 있다 이러면 저희가 그거를 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다 이상이 막 이제 다 찾아봤는데 없고 환자분은 통증은 계속 있고 그러면은 또 그 속에는 또 다른 문제 같은 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혹시 뭐 다리로 내려가는 하지 혈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말초신경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같이 동반돼 있는데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데 수술을 한 경우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자세히 좀 정밀 검진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좀 빨리 발견을 해서 건강한 허리를 좀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척추의 노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6938-166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우리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주고 계시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에 연결이 됐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8인데요. 네, 40대 후반이신데 허리가 직접 불편하신 건가요? 네, 허리가 오른쪽만 아프거든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지금 허리 숙여서 일할 때 하고 허리가 막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걸어 다닐 때는 괜찮고. 걸어 다닐 때는 괜찮으시고. 그럼 원장님과 지금 좀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원장님 오른쪽만 아프시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가운데가 아프기도 하고, 뭐 오른쪽, 왼쪽 한쪽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머님 그 증상 발생한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요? 네. 앉았다 일어날 때 많이 불편하세요? 앉아서 일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허리 숙여서 청소기 돌릴 때도
그리고 허리가 막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시고요. 네. 그냥 오히려 뭐 걷거나 하면 편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오래 한 자세를 가지고 오래 서 있으면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골반 쪽, 오른쪽 골반 쪽까지 좀 당긴다 그래야 될까? 아, 골반 쪽도 당기시네요. 요즘에는 이제. 아, 요즘에는. 예. 오히려 그냥 누워서 쉬거나 그러면은 좀 괜찮으세요? 네, 누워서 좀 뜨거운 찜질하면 좀 괜찮아지고요. 아, 네. 병원은 지금 치료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네, 그냥... 계속 뭐 물리치료 다니고 나면 물리치료 받고 오면 좀 낫고. 네네. 아, 그 다음 날 또 일을 하면 또 아프고.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주로 이제 허리 오른쪽이 아프면서 오른쪽 골반 쪽으로도 좀 내려가는 그런 증상이 네. 있으시네요. 오히려 쉬면은 괜찮고 일을 좀 많이 하거나 무리한 일을 하시면 좀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비교적 그 증상 발생 기간도 조금 최근이고요. 3개월 정도면. 이러면은 보통 저희가 협착증이나 이런 증상보다는 오히려 허리 디스크 증상을 좀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디스크 쪽에. 네네. 예. 디스크 내압이 올라가는 자세를 취하거나 할 때 특징적으로 좀 많이 아프시고 그런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네요. 또 다리 쪽으로는 쭉 내려가는 통증은 없으시지만 네. 이렇게 엉덩이나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통증이 허리 말고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찍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좁아졌는지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일단은 간단하게 확인한 다음에 치료 기간을 보통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이 계속 통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MRI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정밀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금 증상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초기니까 좀 빠르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빠른 치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낫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죠. 예, 요거 놔뒀다가 더 악화되면은 나중에 더 이제 큰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 좀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6938-166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전화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풍선 확장술 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좀 좋아지신 분들, 예후가 좋아지신 분들 사례도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5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2개월 동안에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이제 다리 통증도 같이 있었고 특징적으로 걸을 때 이제 증상이 이제 악화되셨던 분이죠.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MRI 사진인데요. 이제 화살표, 빨간 화살표 표시가 실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진 소견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부위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실제 신경이 나가는 부위가 좁아진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술 전 사진이죠. 네. 네, 여기 이제 실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허리에 이제 정면 사진이거든요. 아래에서 보시면 뭔가 이제 튜브 같은 게 하나 쑥 올라오고요. 그게 이제 일자로 되지 않고 이렇게 고부라지잖아요. 이렇게 고부라져서 실제 이제 신경이 좁아진 통로 쪽으로 이제 딱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게 뭐가 부풀어 올랐잖아요. 풍선인 거죠. 네, 저게 이제 풍선이죠. 풍선이거든요. 저 신경이 이제 통과가 되는 부위에다가 이제 풍선을 직접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면 저기 이제 좁아진 공간이 이제 확장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네. 다음 분 볼까요? 비슷한 연세의 여성분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5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뭐 비교적 오래 전부터 1년 전부터 왼쪽 다리 통증이 주로 이제 시작이 됐던 분이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 뭐 주사 치료도 받고 뭐 한의원도 다니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죠. 역시 이제 시술 전 사진에 보면은 이제 빨간 이제 화살표에 보면은 실제 신경 구멍이 좁아진 상태고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시술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풍선 확장술 치료 사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치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정면 사진입니다. 실제 풍선 확장술은 이제 엎드려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암이라고 하는 그런 투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꼬리뼈에서 이제 튜브를 카테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협착이 있는 부위에 하고 여기는 지금 풍선이 이제 부풀어 오른 게 정확하게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조영제 때문에 이렇게 부풀게 해서 이제 확장을 시키고 역시 치료를 합니다. 이분도 이제 치료 후에 편하게 걷고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56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네. 계속해서 또 다른 분의 사례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이번엔 5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네, 이분은 아까 이전에 보셨던 분들과 다르게 이제 허리 통증도 있는데 양쪽 다리 통증이 같이 있어요. 예. 그 협착증은 꼭 이제 뭐 양쪽 다리 증상이 아니고 한쪽도 있을 수 있고 양쪽 다리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분도 이제 걷는 게 힘들었죠. 네. 앉았다 쉬었다 갔다 계속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었던 경우죠. 이분도 이제 실제 영상인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실제 삼각형 공간, 네. 실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예. 색깔이 이제 안쪽에 여유 공간이 없고 이제 진한 회색으로 변한 그런 상태였죠. 시술을 네. 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시술 이제 하는 사진입니다. 카테터가 이제 밑에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요. 네. 이제 문제 있는 병변이 4번, 5번이었는데 4번, 5번 신경 나가는 공간에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부풀리게 해서 풍선을 네.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고 약물을 투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사례를 통해서 풍선 확장술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서울전화 6938-166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 나누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전화가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직접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잖아요. 그게 네.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좀 상담을 이번 시간에 좀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아버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1입니다. 예? 51. 50대 초반이시고요. 예,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에서부터 왼쪽 다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가 통증이 내려오거든요. 예, 다리를 따라서 그냥 쭉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통증이 지금. 네, 근데 오른쪽도 엉덩이 쪽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아버님 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거나 하셨어요? 병원 가서 그냥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셨고요. 그럼 뭐라던가요, 네. 병원에서는? 노화됐다고. 예. 척추 노화. 예, 척추가 노화가 왔다. 그렇게만 이제 얘기를 들으셨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 그 증상이 시작된 게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주로 걸을 때도 많이 불편하세요? 조금 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좀 많이 걷는다든가 하루 종일 활동하면은 네. 그렇게 심합니다. 네, 앉았다 쉬시거나 뭐 누워서 쉴 때는 좀 통증이 좋아지시나요? 그럴 때는 거의 없어요. 계속 좀 시종일관 좀 아픈 편이세요? 걸을 때 많이 그립니다. 걸을 때 심하시고. 네. 괜찮으시고. 네, 뭐 다른 치료 같은 거는 특별히 받으신 거는 없나요? 제 엑스레이 찍고는 약만 받아서 그 약만 네네. 복용했었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르신 말씀 들어보면 뭐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 같으세요. 네,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땡기고 좌측이 훨씬 더 아프시다고 하는데 증상이 뭐 왼쪽이 훨씬 더 아플 수도 있고 한쪽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촬영을 좀 해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가까운 아마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뭐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1년 정도 사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협착증이 조금 좀 제법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엑스레이에서 그 협착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 경우에는 이제 MRI라는 정밀 검사를 좀 권유를 하게 되죠. 보통 병원에 오시면. 그래서 찍으면 이제 실제 협착의 정도가 뭐 조금 있는지 아니면 심한지 아주 심한지 이렇게 가려내고 또 실제 환자분이 오시면 진찰을 해가지고 신경학적인 증상이나 다른 건지 있는지를 이제 두루 검토를 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좀 세우게 되겠습니다. 또 정밀한 검사를 하셔야겠네요. 네,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까지 함께하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 그렇죠.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달려라 병원 정호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방송 보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전화 026938-1666, 6938-1666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2부 좀 예고를 해드려야겠죠. 네. 2부에서는 통증 없는 건강한 허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자세한 얘기 들려드릴 테니까 네. 2부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시청자 전화 연결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요 저희가 클레어스에서 추첨을 통해서 생활용품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광고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